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작은 섬마을에서 버스 기사를 채용하는데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불거졌습니다. 도내 농기계와 건설기계 분야의 수출이 최근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비의 영향으로 더위가 수그러드는 가운데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북도는 밤새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 오후까지 50에서 최고 15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지리산 뱀사골 252.5mm, 장수 226.5mm, 남원 187.5mm 등이었으며 현재 익산과 군산 김제, 진안엔 호우경보가, 전주와 완주, 임실, 부안, 무주, 장수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그친 뒤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더위가 다시 이어지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겠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한 섬마을에서 버스 기사를 채용했는데 이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뒀다는 의혹과 함께 이 일을 제기하면 어처구니 없는 협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박연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안 섬마을 위도의 유일한 공영버스입니다. 최근 이 버스의 운전기사를 공모했는데 채용 과정이 의혹투성입니다. 하나 건너 집안인데 저를 쓰갔어요? 천만에요 그거는. 그런데 뭐하러 이건 냈느냐 말이에요 공고를. 먼저 모집 공고부터 타 시군과 달리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고령일 경우 면허 반납까지 요구하는 마당에 다소 이례적인 조건입니다. 합격자는 60대 후반이었습니다. 직업의 자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는 저희가 나이 제한을 두려고. 면접인 구성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 A씨의 가까운 친척인 B씨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C씨가 포함되는 등 공정함을 기대하기 힘든 심사위원들이 다수 섞여 있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는 구직자에게는 보안 서약서라는 걸 요구했는데 면접 과정을 발설하면 이적 행위로 간주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밀접한 관계들은 사실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힘들잖아요. 사실은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간도 촉박이 되고 그래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작은 섬마을이라고는 하지만 좀 더 투명한 채용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이번 주 진행됩니다. 코레일은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 21일부터 26일까지 호남선, 전라선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9시부터는 역과 대리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매를 예매할 수 있고 다음 달 2일까지 결제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됩니다. 조선과 자동차가 세계 경기 침체로 큰 타격을 입은 반면 최근 수출이 호황인 업종도 있습니다. 바로 농기계와 건설기계 분야인데요. 전북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완주에 있는 트랙터 전문 업체인 LS 엠트론. 해외에서 주문이 밀려들면서 생산 라인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수출이 전년 대비 18% 증가해 인력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저희 생산 가능한 대수보다 주문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지금 라인을 증설하냐 아니면 인력들을 덜 뽑냐 고민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농기계 수출이 활기를 띠면서 상반기 도내 농기계 수출액은 2,3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5.8% 신장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북미 등지에 농기계 수요가 늘어나고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시장도 기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 광산기계도 농기계 못지않은 화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보다 34.5%나 증가한 3천억 원어치가 수출돼 2017년 상반기 32.5% 증가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미의 경우에는 이제 그 선진국 시장의 글로벌 경기 호전,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설비 투자가 주요 원인으로 파괴됩니다. 중국의 국가 인프라 확충 계획과 맞물려 수요는 당분간 계속될 상황. 게다가 배기가스 규제로 노후 건설기계 대체 수요가 꾸준해 조선과 자동차로 시름에 빠진 전북 경제에 버팀목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어젯밤 8시쯤 김제시 공덕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11개 동 중 1개 동에 있던 돼지 1,000마리를 태우고 1억 8천만 원의 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났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최근 2년 새 30% 가까이 올라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의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의 업체의 수주 금액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지역 업체 전체의 계약 건수는 1,345건, 수주 금액은 35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2%와 7%가 증가했습니다. 군산시는 사업과 개혁부서에서 관련 지침을 마련해 지역업체 제품을 우선 사용하거나 수의 계약이 가능하면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대전 소식입니다. 요즘 공영자전거를 출퇴근이나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전국 최초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똑똑한 공영자전거가 세종시에 등장했습니다. 빌리고 돌려주는 일도 쉬워지고 무게도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대전 MBC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누르자 어디에 자전거 몇 대가 있는지 지도 위에 나타납니다. 빌리고픈 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자전거에 달린 잠금 장치가 풀립니다. 세종시에 새로 등장한 똑똑한 공영 자전거 뉴 어울링입니다. 스마트폰과 자전거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전국 최초로 접목해 24시간 어디서든 빌리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위치와 자전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자전거를 대여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존과 달리 자전거마다 단말기가 달려 세종시 전체 72곳에 불과한 전용 대여소까지 가지 않고도 400곳에 달하는 주변의 흔한 거치대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전거를 빌리기 위해 또 돌려주기 위해 상당한 거리를 걸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22kg에 달했던 무게도 5kg 가벼워졌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볼 일이 있을 땐 굳이 자전거를 반납하지 않고 정차 기능을 활용해 이렇게 잠금 장치를 채워두면 됩니다. 똑똑해진 공영 자전거는 270대가 배치됐고 이달 안에 740대로 늘어나는 등 올해 1000대까지 확충될 예정입니다. 자전거의 진화로 자전거를 소유할 필요성도 전용 대여소도 사라지면서 공유 자전거의 도입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전북 투어패스가 가을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 판매됩니다. 전라북도는 관광객들에게 전북 투어패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열리는 무주 반딧불 축제와 10월 김제 지평선 축제 등 지역 가을 축제와 전북 투어패스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투어패스를 축제 유료 콘텐츠와 체험 상품을 접목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 홍보하고 10여 개 온라인 판매처를 통해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순창군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박찬익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지난해 합계 출산율에서 전국 2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1.8명으로 전국 4위에 올랐습니다. 도내에서는 2년 연속 1위입니다. 순창군은 첫째 아이 300만 원, 둘째 460만 원을 지원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출산 지원책과 출산 후에도 편안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온 것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완주군이 청년 수리공 육성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다음 달 3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 수리공 육성 사업은 지역 청년들을 전문 수리공으로 양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올해 청년 참여 예산으로 선정됐습니다. 완주군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이며 2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남원 공영버스 터미널이 문화터미널로 탈바꿈합니다. 남원시는 총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들여 다음 달 말까지 화장실 등 터미널 내부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의 문화예술가들이 공연과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스쳐가는 터미널이 아니라 즐기고 머물다 가는 문화터미널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임실 아삭아삭 김장 페스티벌이 11월에 개최됩니다. 임실군은 올해 김장 페스티벌에 쓸 김치 3만 킬로그램을 확보하고 김장을 담글 1,000세대를 사전 모집합니다. MBC 뉴스 박찬웅입니다. 마지막 향토극장인 전주 시네마타운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48년 전주 고사동에서 코리아극장이라는 상호로 시작한 시네마타운은 대기업 영화관에 밀려 최근 폐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네마타운은 VR 체험 업체와 건물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산 지역 축산 악취에 대한 현장 대응이 강화됩니다. 익산시는 축산 농가의 노후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통해 가축 분뇨 처리 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농가에는 탈취용 악취 저감제를 집중 지원하고 축산 밀집 지역에 광합성 미생물 제제를 보급 살포할 방침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돌발 외래해충 발생 지역이 확산돼 방제가 시급합니다. 익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돌발 외래해충은 갈색 날개 매미충과 미국 선녀벌레, 꽃매미 등으로 산란기에 들어선 요즘 집중 방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돌발 해충의 밀도를 줄여야 다음 해에 농작물과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부안예술회관은 모레 영화 음악 클래식을 무료로 공연합니다. 월드뮤직 그룹 블랙스트링의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이 모레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립니다. 크로스오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끝판왕 콘서트가 모레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뮤지컬 독회 프랭크 딕시의 고백이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마련됩니다. 전북 나우아트 페스티벌이 오늘까지 전북예술회관 등지에서 열립니다. 과학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제13회 전라북도 과학축전이 오는 31일부터 사흘간 전북도청 일원에서 열립니다. 제11회 다문화 어울림축제가 모레 남원 사랑의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가 내일 시청에서 당신과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11월에 개최되는 전북 독립영화제가 오늘부터 관객 심사단을 모집합니다. 군산대학교 기술혁신센터가 자동차 산업 퇴직 인력에게 전직 교육과 재취업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희망자와 채용 희망 기업을 모집합니다. (8월 27일) 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도내 9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비의 영향으로 더위는 꺾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오늘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 28도, 임실 27도, 동북권은 무주 27도, 장수 26도, 서해안권은 군산과 김제가 2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